안녕하세요. 5월 17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HLB. 오늘도 많이 뜨거웠습니다. 여전히 HLB는 현재 5일째의 상승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HLB 제약은 오늘 12%로서의 가장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노터스는 이제 언급하지를 않겠습니다. 폭탄 돌리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 무상증자로 인해서 무상증자로 인해서 이와 같은 흐름, 앞으로는 당분간 노터스 언급은 자제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HLB 생명과학이 6.69. 저는 HLB 생명과학 다음 달이죠. 충분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렇게 구주주분들의 증자가 성공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HLB는 3.16% 45,700원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어쨌든 현재 HLB의 종목과 HLB의 그런 그룹주들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글로벌 증시 전쟁은 진행이 되고, 가장 미국은 40년 내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40년 내 최고치를 웃돌고, 환율의 문제, 그리고 유가의 문제, 그러한 중에서도 워렌 버핏은 이 폭락장에 50조 원의 가치 투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주 위주로 했었지만요. 올해 HLB의 가치를 믿는 그러한 식구분들의 그러한 힘, 그러한 것이 바로 공매 세력의 숏 커버링이 보다는 숏 스퀴즈를 불러온다. 저는 이렇게 썸네일을 달았었고요. 우선 생각난 김에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하고 주말 토요일 밤이 되거나 내지는 자칫 월요일 오후 정도나 이렇게 영상을 다뤄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조금 있어서 시간 내기가 조금 바쁜 관계로, 물론 가만히 현재로서는 지켜만 보아도 된다. 며칠 전에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장을 자주 들여다보게 본다라면 주식은 관성에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타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 따르는 경향이 많죠. 현재로서는 HLB는 바로 6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열리는 아스코에 대해서 부수를 차리면서 대대적인 그런 임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수급은 꺾이고 있지 않다. 현재 공매 세력들의 숏스퀴즈, 그러한 부분으로 현재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보세란이 가남 글로벌 3상 유효성의 지표를 모두 만족을 시켰다. 1차 유효성 지표인 OS, PFS, 통계적 유의성 확보, NDA 신청 준비가 본격화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체 데이터는 규정에 따라서 오는 6월에 열릴 세계적 권위의 학회 아스코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고요. 물론 선양당성암 식이의약품을 지정돼서 임상 2상이 발표되면서 조건부 판매 승인까지, 그래서 1분기 내에 2건의 간암 1차 부분, 그리고 선양낭성암에 대한 부분이 FDA 신약 승인 신청이 그렇게 본격화되고 내년 1분기 내에, 상반기가 아니고 1분기 내에 이렇게 신약 신청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수급이 몰려들고 있다. HLB가 그러한 모습을,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룹주 역시 동조화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죠. HLB 테라퓨틱스도 이제
어제 10,000원 한번 돌파를 했다가 잠시 9,680원대 15,000원 단기적으로 50%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도 뭐 발레바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HLB의 현재 수급은 대단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9시 41분을 지나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은 200포인트 1.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코스피가 23포인트 0.92% 상승, 코스닥은 9.73, 1.13%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이고 있네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이제 활개를 치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5,408억 원의 순매수, 코스닥에서 887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고객의 탁금은 3,583억 원, 59조 9,664억 원, 60조 원이 조금 밀린 모습이네요. 1,650억 원이 신용융자 금액도 줄어든 21조 3,400원대. 그리고 원달러 환율 9원 정도, 10원이 내린 1,2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주변 환경, 여건은 뭐 전혀 나쁘다라고 전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가 어떤 것인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는데 숏이라는 말은 선물옵션에서 나온 용어란 말씀을 드렸죠. 숏은 짧다는 소리고요. 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버링과 스퀴즈의 차이는 무엇이냐? 숏 스퀴즈는 주가가 올라서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그 주식을 부랴부랴 매수하는 것이고요. 숏 커버링은 차익 실현을 한 것입니다. 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아있죠. 그래서 공매도를 치게 됩니다.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오겠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대차라고 합니다. 많이 주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떨어질 걸 생각을 해서 주식을 열심히 빌려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죠. 그러한 부분이 공매도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참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다시 되갚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때 또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빌린 부분은 몽땅 다시 상환을 하게 되면 그 차익만큼 공매 세력은 수익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숏 커버링이고요. 숏 스퀴즈는 다시 떨어질 줄 알았던 그런 주가가 웬걸 계속해서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숏 커버링을 해서는 공매 세력의 수익을 보지만 숏 스퀴즈는 낮은 가격에서 팔고 높은 가격에서 사는 손실을 의미하는, 즉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부랴부랴 매수하는 것을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되고 증권에 관련 법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증권범죄합수단을 다시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투명한 그러한 증권법이 잘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들여다볼 사항은요. 이렇게 고점 대비 나스닥 또는 다우존스는 고점 대비 대략 25%의 지수 조정이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어느 분께서는 세계 공황까지를 언급을 했는데 참 좀 씁쓸한 말이었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장,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이러한 사람은 주식 폭락장에 에너지주 위주로 50조 원 규모를 쓸어 담았습니다.
투자 규제 워렌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주식 폭락장 속에서 에너지주를 대거 매입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6일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현금 보유량이 180조에서 현재 130조 남았다라고 하니까요. 대략적으로 50조 원에 새롭게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지난 몇 달 동안 수백억 달러를 새로운 주식 매입에 쏟아 부었다라고 보도했고요. 버크셔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인 2월부터 저 1월 26일 우리 시간으로 2022년 첫 FOMC 일정을 했었죠.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면서 3월 달에 빅스텝 0.5%의 금리 인상을 예견을 했다가 0.25%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쟁과 고유가 또는 고물가 이러한 부분으로 연신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하락을 이루다가 5월 초 FOMC에 빅스텝 0.5%를 하면서 그 이후에 5일째 연속 하락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악몽 같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것이 나스닥이었었죠. 이곳 12,500포인트에서 내리 5일째 11,100포인트까지 이렇게 줄곧 하락했던 것을 이러한 기간 동안이죠.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하락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워렌 버핏은 50조 원의 신규 종목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는 대단한 놀랄만한 주식은 폭락장에서 꽃이 핀다라는 것 우리 잊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끝없이 종토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HLB가 2만 원짜리를 본다, 만 원을 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2월 말경에 처음으로 언급을 드렸었죠. 제가 최초로 한다고 증인이 돼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투자해야 할 종목으로 HLB 그 이유는 올해마저 별도 기준의 적자가 된다라면 HLB는 내년도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따라서 HLB는 목숨을 걸고 별도 기준의 흑자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초에 FA를 인수합병을 하고요. 지난 4월 25일경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여전히 분명한 것은 최초로 역대급의 매출을 분기 매출이 전년 1년간의 매출에 버금가는 그러한 실적을 보였었고 이번에는 이제 아스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임상의 모멘텀으로 이렇게 지속해서 이때에도 공매 세력들은 매도를 때렸었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외국인 공매 세력, 헤지펀드들이 과연 그렇게 엄청난 정보력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공매 세력의 정보력, 기관 투자가들의 정보력이 좋았다라면 현재 이곳에서 30만 주, 때로는 15만 주, 14만 주 이렇게 공매도를 치지 않았겠죠. 이렇게 단기 4, 5일 만에 대략의 50% 이상의 상승을 하는 그러한 정보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흘러내릴 때에는 기관 투자가들은 또는 외국인 세력들은 공매 세력들은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개미들은 이겨낼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25년 이상을 주식을 잘 못하지만 경험에 의한다라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을 충분히 인터넷을 자료를 찾고 그 부분으로서도 충분히 가치 투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과거 워렌 버핏은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그러한 재료와 소스를 찾느냐 얻느냐라고 할 적에 워렌 버핏은 간단하게 말았습니다. 질레트를 투자할 때는 남자들의 수염은 영원히 자랄 것이기 때문에 질레트를 투자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그 주식을 저는 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책에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평범하다. 가치 투자 역시도 가장 평범하고 인터넷에 있는 그러한 자료만으로서도 충분히 가치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기업에 훼손되지 않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만 조금만 연구를 하신다라면 누구든지 시간이 흘러가서 현재는 50% 상승이 나왔지만 내년 1분기 또는 올해의 6월, 9월 에스모 그리고 올해 11월 그러한 큰 굵직굵직한 학회에서의 유의미한 통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HLB 내지는 다른 그룹주들 또는 다른 가치 투자의 종목들도 충분히 큰 상승이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HLB를 한번 보면은요. 오늘 HLB 이제 대차와 공매도의 상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는 87,941주가 나왔네요. 역시 평균가는 45,190원이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45,700원. 이때도 주당 500원의 손실. 그리고 어제는 주당 1,100원의 수익을 냈네요. 그러나 어제는 공매도가 19,685주입니다. 실질적인 공매도보다는 파생 상품 쪽의 공매도 수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번 조금 내려볼까요? 5월 12일 날은 평균가가 34,300원입니다. 공매 수량이 33만 5천 주죠. 29,500원대에도 12만 6천 주요. 29,172원 평균가에도 13만 5천 주.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공매 세력, 헤지펀드 이러한 세력들이 그렇게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때도 공매 수량 4월 25일에도 18만 주 평균가 얼마요? 29,150원. 계산해보면 현재 45,700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외에도 보면은 더욱더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쇼스퀴즈가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외에서도 46,950원, 47,000원에 충분히 이 재료로서 아스코가 개최되기 직전에 저는 5만원대는 충분히 올려놓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식구님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들여다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일상에 충실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5월 17일자 대차가 48만 5천 주가 계속해서 대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만큼은 대차가 48만 5,371주이고요. 상환은 56만 6,397주, 8만 주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HLB는 대차 잔고가 1,666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HLB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가 226만 주가 대차가 이루어졌고요. 상환은 68,900주. 그래서 또다시 대차 잔고가 759만 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했겠죠. 현재 오늘이 5월 17일이었습니다. 164만 주가 외국인들이 대여를 하고요. HLB 생명과학은 증권에서 많이 빌려갔네요. 잠시 후에
장중에 수급을 보면 아시겠지만 164만 주를 외국인이 빌려주고 그 중에 100만 47,500주를 외국인이 차입을 해가고 내국인에서는 62만 1954주를 대여를 하고 121만 주를 차입을 하는데 그 중에 증권에서 111만 주를 이렇게 차입을 해갔네요. HLB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도 역시 외국인이 33만 4천주 오늘입니다. 17일자 33만 4천주를 대여를 했는데 그 중에 25만 주 정도를 외국인이 차입을 해갔고요. 15만 1161주 내국인이 대여를 하고 23만 5천 주를 이렇게 내국인 특히 증권에서 차입을 해갔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한번 프로그램도 한번 잠시 볼까요? HLB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23만 1620주 부랴부랴 숏 스퀴즈를 위해서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1.7% 상승 중에 있네요. 외국인 최근에 요때 12, 13일에선 해지 정도 차원으로 보고 이때부터는 오늘 22만 1000주는 공매도도 있지만 숏스퀴즈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급등으로 이어가서 바쁘게 숏스퀴즈가 들어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버터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종가상으로 45,700원, 시간외를 보겠습니다. 47,000원에 육박하네요. 거래량이 67,334주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내일이죠. 수요일 장에서는 5만원까지도 터치하지 않을까 한번 도전해 볼만 하는 그러한 수급 그런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네요. 5만원에 내일 하게 되면 대단히 미리 축하드리는데 잠시 터치하고 밀린다 손 치더라도 저는 관망하겠습니다. 여전히 주가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오를 수도 있지만 잠시 출렁출렁이면서 충분히 올해 2020년 이민년에는 충분히 정배열의 서막 그러면서 이곳 돌파를 의 확률은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역대급의 매출과 그리고 임상 모멘텀입니다. 자회사 엘레바의 대표이사와 부사장 역시 어디 출신인지는 이미 아시겠죠. 벌써 20분 정도의 영상 시간이 넘어가서 이곳에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지켜볼 상황이고요. 고점 추격 매수는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때 저는 29,000원대 여러 차례 지지를 받고 있다. 주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랜덤한 것이에요. 인위적인 것이에요. 자연법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28,500원, 29,000원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이렇게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곳에서 이렇게 받침대 들고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식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고 돈이죠. 따라서 누군가 소위 말하는 큰 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에 이렇게 저점 매수를 분할 추가 매수할 부분이 없다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여력이 좀 계신 분이라고 한다라면 고점 두려워 마시고 좀 담아 보셨으면 하는 바람.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쨌든 고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편. 저희는 이제 32,000 이상은 사지 않고 관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2022년도에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업을 통하면서 충분히 큰 수익을 모두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